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무원 썰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공무원 썰도 제가 잘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공무원 시험은 인생을 걸고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간호까지 따라야 겨우 붙는 시험이에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공무원 시험 쪽 유입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공무원 시험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올해부터 이제 요즘에 기업들 사정이 안 좋으니까 채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거기다 문과생들은 선택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제 문과 졸업하고 좀 이제 일자리 못 구하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 쪽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중소기업을 근무하는데 중소기업 사정 안 좋고 나이 먹어서 언제까지 다닐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공무원 시험이 낫다 싶어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장담컨대 올해를 기점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 거라 생각합니다. 늘 거라 생각을 해요. 아마 올해는 뭐 경기 안 좋은 거 아시겠지만 내년엔 더 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채용 시장은 불투명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또 나이 많은 직원 내보낼 테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불안할 테고, 직장 안 다니면 더 불안할 테고, 그런 상황을 많이 느낄 테고, 그러면 과연 공무원을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올해를 기점으로 아마 내년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공무원 시험은 정말 이 잔인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왜 잔인한 시험이냐? 공무원 시험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합격 또는 불합격. 근데 합격은 얼마 안 되고 불합격은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합격을 하지 못하면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되어버리는 시험입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었고. 예. 막상 합격의 어떤 맛을 보는 사람 얼마 안 되고 절대 다수는 그냥 불합격하면서 인생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설프게 준비하실 것 같으면 이쪽에 안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준비할 것 같으면. 그 남들 하니까 나도 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 가진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성적이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 열심히 해도 성적 안 나온 사람도 많거든요. 이제 필기 성적 안 나온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냉정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도 이 정도면 앞으로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접어야 돼, 과감하게. 왜냐하면 아무리 공무원 시험이 뭐 열심히 하면 다 붙는다고 하지만 못 붙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네. 공무원 시험이 그래도 한 기본 머리나 학습 능력 그리고 공부 습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이제 뭐 수능 치고 나서 그렇게 공부 안 해본 사람도 많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뭐 잠깐 하는 거 있어도 하루 왼종일 뭐 책만 붙잡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부 오래 하면 멘탈이 나빠져요. 정말 나빠져. 예. 계속 떨어지고 하면 사람 자존감도 떨어지고 좀 매사에 뭔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준비하실 거면 정말 뒤 안 바라보고 제대로 준비하시든지 어설프게 준비할 거면 애초에 하지 말든지. 그리고 내가 살면서 뭐 공부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본 사람이 아니다. 원래 공부야 담을 쌓았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웬만하면. 뭐 공무원서 제가 풀면 항상 이 반대급부로 댓글 달리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왜 자꾸 공무원 찬양하는 거야. 공무원 좋지도 않은데 공무원 그만둔 사람들 요즘에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 사람 자꾸 공무원 하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무원 의미 진짜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청 많진 않아 이게. 약간 좀 과대 포장된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무원 그만둔 사람 많다고 하지만 그 왜 그러냐면 의원면직 브이로그가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여러분. 불과 한 7년 8년 전만 해도 유튜브라는 게 대중 안 됐을 때는 뭐 공무원 의원면직이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 근데 지금 다 알잖아, 이게 공무원 아니더라도. 네, 의원면직은 뭐냐면 공무원이 자발적 의사로 그만두는 것을 의원면직이랍니다. 잘려서 그만두는 건 당연퇴직.
공무원이 그만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원면직, 당연퇴직. 유튜브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유튜브라는 게 약간 좀 소수의 사례를 좀 일반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진 건 많은데 그렇다고 진짜 뭐 집단으로 그만두고 그러진 않아 이게. 그리고 지금 공무원 시험 그만두는 사람들도 후회한 사람도 많을걸요 이게. 왜냐 뭐 공무원 시험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왔잖아. 그럼 시간과 노력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막상 공무원 돌아오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고 일도 힘들고 뭐 상사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업무 같은 것도 좀 안 맞고 보통 그런 의원면직 브이로그 보면 보통 퇴사 브이로그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공무원 떠나가지고. 근데 보통 그만두고 나서 뭐 하냐. 보통 개인 사업합니다. 카페나 아니면 뭐 공방 같은 것들 하는데 생각해봐. 공무원 일하고 카페 공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조직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밖에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치열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놓고 이제 막상 공무원 그만두고 뭐 카페 차리고 뭐 이래 했는데 다 말아먹어. 보통 케이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공무원 붙어가지고 20대 중반에 들어갔어. 그래서 3선 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3 초반에 나와.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공무원도 일해봤으니까 다른 거 잘하기 싶어가지고 보통 일반 직장 못 들어가요. 웬만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 아닌 이상은 공무원 일하다가 나이 먹고 일반 직장 들어가는 케이스는 웬만하면 거의 없어. 그럼 보통 뭐 하냐면 공무원 일하면서 뭐 하나 더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에다가 뭐 대출 좀 받아가지고 보통은 뭐 창업합니다. 창업. 예. 창업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왜냐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적고 나서 벌었다고 다 까먹고 빚까지 져가지고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케이스가 좀 덜어 있어요 이게. 뭐 잘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공무원 그만두고 나서. 근데 솔직한 말로 공무원 의면직 하고 나서 잘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이유가 일반적인 직업으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준비한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기업 들어갈 것 같으면 공무원 시험 쳐다도 안 보겠지. 솔직한 말로. 안 되니까 준비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괜찮은 직장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어설프 중소기업 갈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이 낫다 싶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공무원 마음에 안 들고 나오면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 얘기하는 게 현직분들 후배분 특히 여자 공무원 잘 들으세요. 힘든 거 알고 있어. 근데 절대 그런 이제 유튜브에 의원면직 그 브이로그 보면서 공감을 할 수 있대. 그 따라 하시면 안 돼. 힘들게 붙은 거네 힘들게. 여자분들 알잖아요. 공무원 그만두고 할 게 마땅히 없다는 거, 나이 먹고 할 게 없다는 거 알잖아.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상이 내가 영향받아서 끌려가지고 따라하면 안 돼, 이게. 아, 충분히 그런 이유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남아있을 거야.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분은 그만뒀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힘든 공무원 됐는데, 아, 내가 지금 여자한테 나이 먹고 나가서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니까, 이게. 따라하면 안 돼. 막, 그러니까 퇴사 영상이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한테 이유가 있어서 퇴사한 건데, 저 사람 퇴사한 거 보기 멋있어 보여가 나도 좀 해볼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 퇴사하고 나서 내가 인생이 꼬이는 걸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 현실은 뭐예요? 정말 괜찮은 직장 그만두고 나서 잘된 케이스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 중견기업, 뭐 금융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그런 기업을 자기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 중에 정말 인생이 잘 풀리고 한 케이스는 정말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언론에서 공무원 별로다, 별로다 해도 사회생활 지치고 평탄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돈이 좀 아쉬워도 저만한 게 없는 듯 하네요. 단점만 보지 말고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나 언론은 사실 믿으시면 안 돼요. 언론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타락했잖아. 예. 타락했단 말이야.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요즘에 보면 짜잘한 이슈 같은 긁어서 어떻게든 막 좀 토픽화하면 안 되잖아. 예. 아니 공무원 일이 힘든 게 뭐 어제 오는 일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뭐 그만두는 사람 뭐 예전에 없었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 좀 많아지긴 했어. 근데 이게 막 뭐 공무원이 뭐 메리트가 없다, 끝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나 웃긴 게 뭐냐면 공무원 이제 뭐 의원면직 그런 가르쳐 기사 보면 공무원 누구 아니야 이런 댓글 많은데 그런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정말 먹고 살만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현실을 얘기할게요. 자, 공무원 별로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직업은 좋은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공무원 별로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사기업은 좋은가?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요즘에 좋은 사기업이 있어. 툭 까놓고. 뭐 대기업은 좋지. 근데 대기업도 예전 같지 않잖아. 대기업도 요즘에 영업이 잘 안 나오고 사업성과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장 짓기로 한 것도 요즘에 중단되고, 그리고 요즘에 뭐 사업부도 정리하고 있잖아요. 사업부 정리하는 게 뭐예요? 그 사업부에 있는 직원들 날려보내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대기업도 다닐 때가 돈 많이 버는 거지. 영영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도 요즘에 사람을 점점 안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 이게. 다니시면 알 거 아니야. 근데 대기업 다니는 소수고, 뭐 중견기업도 예전 같지 않고, 최대 다수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요즘에 임금 동결될 것도 많아요. 그리고 잔업특근 못 해가지고, 월급이 적어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공무원이 낫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연봉이나 기본급 보장해 주잖아. 월급이 깎여 본 적은 없잖아, 한 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 요즘에 뭐 회사의 재정이,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이 없어가지고 공무원 기본급 뭐 삭감했다. 뭐 정근수당 삭감, 기본급 삭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기업은 삭감된 거 많다고. 일감 줄여려고 하면서 일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소득이 감소하고 직원 줄이고 한 거 많다고요. 공무원이 별로면요. 사기업은 더 별로입니다. 더 별로예요. 근데 공무원의 장점 뭐예요? 공무원은 어찌됐건 살아남는다는 거지.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내가 잘려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업은 내가 살아남으려 해도 회사가 망하거나 사업부가 답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 지금 뭐 권고사직 당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권고사직 당하는 거 알고 당하는 건가? 그분들 열심히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직장에서 잘 다니고 해도 권고사직 당하면 답이 없잖아, 이게. 공무원은 권고사직이 있습니까? 일 못해도 안 자르잖아, 이게. 솔직히 공무원 일하는 거 이처리 가지고 사기업이 빗대면요. 사실 10년도 안 돼가 잘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공무원일 때 살아남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업에서 그딴 식으로 일했으면 5년도 못 버티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근데 공무원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공무원의 단점이 뭐냐 하면 이제 일 못하는 직원들 때문에 남의 직원 힘든 것도 있잖아. 적어도 내가 일을 못한다고 내 모가지 날라갈 일은 없잖아, 이게. 욕은 먹겠지, 이게. 그래서 잘 들으세요. 뭐 공무원 별로고 안 좋은 거 뭐 분명히 있겠지. 근데 지금 바깥 세상은 더 안 좋아요. 훨씬 더 안 좋아. 지금 바깥 세상은요, 아르바이트도 못 구해요. 자, 현직분들 잘 들으세요. 현직분들 당연히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만 있죠. 상사에 대한 불만, 우리 조직에 대한 불만, 월급이나 급여에 대한 불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사기업 다니분은요, 니들보다 불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불만 많아도 얘기를 못 해. 그리고 지금 현실은요, 단순 아르바이트도 경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솔직히 아르바이트보단 공무원이 낫잖아요. 지금 편의점 알바도 지원자가 많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뭐 공무원이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바깥 세상은 더 힘들다는 거. 그 분명히 아시기 바랄게요. 공식 조직에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현직 공무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직 공무원들은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공식 조직 안에서만 평생 일하기 때문에 거기만 알지 이거 밖의 세상은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연하죠. 왜냐?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조직에 관련된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깥 세상이 얼마나 안 좋고 취업시장이 얼마나 빡센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치열한 것이 공무원 밖의 세상이에요. 지금 아무리 준비도 없이 함부로 그만둬서 나오다가는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